자, 이번 시간은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에 관한 겁니다. 우리 교재 6장에 나오는 건데,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먼저 이제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앞에 그 스레드 할 때 잠깐 이거 이그젬플로 봤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우리가 그 스레드 할 때 요 두 번째 예제가 보면은 그 두 개의 스레드가 그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스레드는 1을 찍고 하나의 스레드는 2를 찍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레드 간에 뭔가 동기화를 맞춰준다. 우리말로 하면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1을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2를 찍어. 뭐 이런 식으로 요 부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제 요 부분에 그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빨간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서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스레드 1이 한번 실행하면 스레드 2가 실행하고, 그러니까 요 네모 박스가 동시에 이제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그러니까 출력이 1과 2가 막 그 순서가 없이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동시에 출력되는 게 아니고, 스레드 1이 1을 찍으면은 그 다음에 스레드 2가 2를 찍고,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맞춰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스 간에 또는 스레드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 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이제 그 실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나 여러 개의 스레드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스레드들이 이렇게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다루는 게 이번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하다 보면은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제 피터슨의 솔루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운영 체제가 시스템 콜을 제공해 줌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그냥 요즘은 잘 사용 안 하니까 생략하고,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세마포에 대해서, 요 세마포라는 게 이제 OS에 의한 해결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의를 좀 해보면은 컨커런트 액세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세스 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다 보면은 공유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쉐어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쉐어드 데이터에 이제 컨커런트하게 막 여기에다가 액세스 한다는 것은 이제 리드 라이트를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데이터가 깨져갖고 데이터 인컨시스턴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 오류가 돼버리죠. 프로그램 이제 버그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항상 이 데이터는 컨시스턴스하게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면은 이렇게 그 쉐어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보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그 협력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중에 쉐어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부분은 순서대로 실행되게 그렇게 딱 해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싱크를 맞춰주는 건데, 그렇게 해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요걸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이그젬플로 이제 프로듀스라는 그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이제 컨슈머라는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 갖고, 이 둘이서 하는 일은
뭐 이걸 제가 여기 자세히 그 설명을 해놓은 거를 요 슈도 코드 형태로 이제 프로듀스라는 프로세스의 요게 슈도 코드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슈도 코드라고 한다 그랬죠. 어떤 프로그램 코드처럼 생겼는데 실제 프로그램은 아니고 어떤 그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위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슈도 이제 코드 형태의 알고리즘이라고 한다고 그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하나의 그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이름이 이제 프로듀스인 경우에 그 하는 일은 그냥 뭔가 이제 실제로 이 버퍼라는 거를 쉐어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스하고 컨슈머는 둘 다 이제 이 버퍼라는 걸 쉐어링합니다. 여기도 버퍼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버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퍼를 쉐어링하는데, 프로듀스는 이제 뭔가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갖고 요걸 이제 요 버퍼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든 아이템, 요 아이템을 여기 버퍼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버퍼가 이제 꽉 차 있으면, 지금 이제 카운트라는 거는 버퍼에 몇 개가 들어오느냐. 그래서 버퍼가 이 버퍼 사이즈만큼 꽉 차 있으면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while로 기다립니다. 그냥. 그러다가 버퍼가 꽉 차 있지 않으면 이제 요 위에서 생성한 요 아이템을 이제 버퍼에 집어넣고 요 인덱스를 버퍼가 이제 요 버퍼 사이즈 예를 들면 뭐 버퍼 사이즈가 5라고 합시다. 그냥 이게 만약에 버퍼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그냥 샵 디파인 C 언어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냥 그래갖고 5개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 버퍼가 5개가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이제 못 채우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컨슈머라는 프로세스가 뭔가 컨슈머를 하게 되면 버퍼에서 뭘 끄집어 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거를 컨슈머를 하게 되면은 카운트가 하나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버퍼 사이즈보다 카운트가 작은 값이면은 이제 여기다가 뭔가 자기가 생성한 이 아이템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내가 그 버퍼의 어느 위치에 넣는지 이 인덱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컨슈머는 카운트가 제로면은 버퍼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져가면 안 되겠죠. 못 가져가니까 이제 쉐어드 버퍼가 뭔가 아이템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프로듀스 쪽에서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주면 이제 카운트가 증가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 카운트 값이 이제 0보다 커지면 그때 이제 이 아웃 인덱스, 현재 아웃 인덱스에서 버프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가서 이걸 이제 나름대로 소비를 하고, 그리고 아웃 인덱스 증가시켜주고 카운트는 하나 감소시켜주고, 이제 프로듀스는 뭘 하나 집어넣었으면은 이제 in이라는 인덱스를 증가시켜주고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이런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프로듀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프로세스 이름인데, 뭐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경향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를 이제 스레드라고 한다고 앞에 뭐 배웠죠. 그러니까 스레드일 수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컨슈머도 이제 프로세스 이름일 수도 있고, 이놈이 아니면 이제 스레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냥. 버프 사이즈가 만약에 5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버프에 총 5개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어느 정도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요 버프에 이제 이렇게 2개가 이제 실제로 차 있다고 합시다. 그냥. 2개가 지금 실제로 차 있는 상태에서 프로듀서가 뭔가를 하나를 더 만들어내면은
뭔가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버프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알고리즘처럼 요 in이 가리키는 요 위치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in이라는 요 버퍼의 그 하나의 인덱스겠죠. 요 이제 그 프로듀스가 사용하는 인덱스일 텐데 여기다가 만약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겠죠. 여기다가 요 in이라는 요 인덱스 위치에다가 여기 이제 요 next produce라는 거를 하나 집어넣고 in을 증가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in은 증가돼 갖고 다음 in은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이제 여기 증가돼 갖고 여기 in이 이쪽으로 가면은 화살표가 이제 여기로 가겠죠. 만약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카운터는 좀 전까지는 2였으면은 카운터가 이제 증가되면은 카운터가 이제 3이 되겠죠. 만약 이런 상태에서 또 컨슈머가 하나를 가져가면은 컨슈머가 하나를 소비하게 되면은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웃이라는 인덱스의 로부터 이제 버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웃이 지금 만약에 여기면은 컨슈머가 하나 가져가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사라지겠죠. 가져가 버리고 아웃은 이제 하나 증가돼 갖고 여기가 아웃이 되겠죠. 그러면서 카운트는 다시 이제 2가 아니고 3이 아니고 이제 2가 되겠죠. 좀 잘 안 써진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버퍼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를 우리가 그 서큘러 큐 자료 구조, 이 버프에 사용되는 자료 구조가 대부분 이 서큘러 큐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웠던 그 서큘러 큐 형태로 이제 버퍼를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잘 살펴보면은 좀 지우고요. 자, 이 중에서 그러면 프로듀스하고 컨슈머가 쉐어하는 리소스가 뭘까요? 바로 이 버퍼라는 거죠. 이 버퍼를 쉐어링하고. 그 다음에 이 버퍼에 몇 개 들어있는지 이 카운트 값을 이제 쉐어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버퍼라는 거하고 이 카운터는 보면 프로듀스 쪽에서도 나타나게 돼요. 이제 좀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 버퍼하고 카운터는 이 프로듀스라는 프로세스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컨슈머라는 스레드에서도 나타납니다. 그죠? 카운터 여기 나타나고 버퍼라는 게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카운터 감소시키는 데 나타나고 자 이게 이제 쉐어드 베어리어블이죠. 그래서 그 쉐어드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드 리소스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게 프로듀서하고 여기는 컨슈머가 두 개의 프로세스니까 막 그 운영체제 스케줄링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컨커런트하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두 개 이제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듀서하고 컨슈머는 이 두 개는 이제 컨커런트하게 실행이 되면은 막 어떤 경우는 거의 동시에 이 버퍼를 액세스하려고 할 테고 그리고 이 카운트 값도 이제 거의 동시에 막 한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증가시키려고 할 테고 컨슈머에서는 이제 소비하고 나면 감소시키려고 할 테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결국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자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경우를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듀스와 컨슈머가 둘이 공유하는 이런 쉐어드 리소스를 가지고 경쟁하는 상태다 해서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카운터를 하나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이제 이쪽은 프로듀스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이쪽은 이제 프로듀스에서 하는 거고
이제 카운트를 감소시키는 거는 이제 컨슈머 쪽에서 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알고리즘 상에 나와 있는 거는 C 언어의 슈도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컴파일 되고 실행될 때는 어셈블리어 형태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계어 형태로 실행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나 1대1로 매핑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어셈블리어 형태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트라는 게 하나의 변수 값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변수 값을 하나 증가시키려면 어셈블리어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메모리에 있는 변수라는 게 이제 어셈블리어 레벨에서는 그 메모리에 있는 어떤 값이죠. 이걸 레지스터로 옮겨와서 레지스터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증가된 값을 다시 또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죠. 컨슈머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운트 그 메모리 값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게 그 어셈블리어 레벨에서는 여기 3개의 인스트럭션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이제 ARM 어셈블리어 같은 거 배웠죠. ARM 어셈블리어를 배웠습니다. 그죠? ARM 어셈블리어 배웠는데 ARM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로드 스토어 구조라서 그 로드 스토어 아키텍처라서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바로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메모리에 있는 거는 레지스터로 읽고 와서 레지스터에서 연산을 하고 다시 메모리로 저장하는 이런 구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커 형태라서 이제 이렇게 뭐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이것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일단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다 고려해 보면은 이런 이제 그냥 ARM 형태의 이제 이런 건 이제 리스크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프로듀스와 이 컨슈머가 막 컨커런트하게 거의 동시에 막 엑스큐션 하다 보면은 이 부분, 이 카운트 증가시키는 부분과 카운트 감소시키는 부분을 거의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그 프로듀스 쪽에서 여기까지 보면 프로듀스 쪽에서 카운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레지스터로 값을 가지고 와서 레지스터 값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증가된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CPU가 이제 컨슈머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컨슈머가 실행되는데 컨슈머가 이제 컨슈머도 그러면은 카운트 값을 가지고 와서 레지스터에서 카운트 값을 감소시키고 요쯤 하고 나서 또 다시 콘텍스트 스위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이때는 프로듀스가 실행하다가 컨슈머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바뀌는 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콘텍스트 스위칭 또는 뭐 프로세스 스위칭 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우리가 또는 이제 CPU 스위치 해갖고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실행되면 지금 같은 예를 들어 P0하고 P1이 있다 보면은 한 개의 프로세서가 막 실행되다가 어떤 인터럽트나 또는 시스템 콜이 발생해갖고 콘텍스트 스위칭이 나버리면은 그 PCB를 다 그러니까 레지스터나 이 프로세서 제로가 사용하는 그 리소스들을 PCB에 저장해 놓고 이제 프로세서 1이 실행되고 또 이제 또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 다시 또 프로세서 제로가 실행되고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는 게 여러 프로세서가 이제 컨커런트하게 이제 엑스큐션이 되는 구조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갖고 컨슈머가 실행됐다가 컨슈머는 요 레지스터 값을 감소시킨 거를 메모리 아직 저장을 또 못하고 다시 또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이번에 또 프로세서가 이제 프로듀서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 1에 있던 값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콘텍스트 스위칭이 또 여기서 또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컨슈머가 실행이 돼갖고 레지스터 2에 있는 걸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런데 이 카운트라는
요 카운트라는 요 메모리는 얘를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둘이 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쉐어링하는 요 값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잘 봅시다. 이제 지금 요 부분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 부분의 결과가 만약에 자, 요거 실행 전에 카운트 값이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S0 문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5라는 값을 레지스터 1으로 읽어왔죠. 그리고 나서는 S2에서는 요걸 증가시키니까 이제 레지스터 1 값이 6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이제는 컨슈머가 카운트 값을 읽어와서 레지스터 2에 레지스터 2가 이제 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컨슈머는 감소를 시키니까 레지스터 2 값이 감소가 됐어요. 4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또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또 레지스터 이제 레지스터 1에 있는 값을 카운트에다가 아까 요 증가시켜놨던 요 값을 카운트에다 적어갖고 카운트가 6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컨슈머가 또 레지스터 2에 있는 거를 카운트에 저장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카운트가 4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최종적으로 보니까 원래 여기 있던 요 6개의 프로그램 스텝은 결국은 요거 카운트 하나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하나 증가시키고 컨슈머가 하나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초기 값이 5였으면 마지막에도 요 카운트 값은 최종적으로 하나는 증가시키고 하나는 감소시키니까 5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막 여기서 몇 번의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가지고 요 절차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면 카운트 값이 4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증가시키고 하나를 감소시켰으면 6이 됐다가 5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4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버퍼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하고 카운트 값하고 안 맞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버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이 이 카운트라는 값이 이제 inconsistent 하게 되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이 카운트 값이 이렇게 이제 엉터리 값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 지금 이거죠. 이제 이런 경우를 이 카운트라는 이 변수가 이제 inconsistent 한 상태로 consistent 하게 되버립니다. inconsistent 하게 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버그가 나갔고 오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프로듀스하고 컨슈머라는 두 개의 각각의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알고리즘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그죠? 이 슈도 코드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잘못된 게 없는데 이 슈도 코드는 잘못된 게 없는데 이게 동시에 실행되다 보니까 이제 동시라는 게 지금 컨커런트하게 아무런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커니즘이 없이 그냥 실행하다 보면은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inconsistent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서 카운트를 증가시키다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고 또 카운트를 감소시키는 순간에 또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고 막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갖고 이 카운트 값이 inconsistent한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가 실제적인 경우는 한 100만 번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어려운 게 이렇게 100만 번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이런 오류 때문에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냥. 정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면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 오류를 금방 잡아서 해결을 하죠. 이렇게 이제 정상이 가끔 간헐적으로 한번 일어나는 이런 소프트웨어 오류가 정말 이제 잡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는 바로 이 쉐어드 리소스에 대한 이런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또는 이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런 쉐어드 데이터를 컨커런트하게 액세스하고 매니플레이션 하다 보니까 이 쉐어드 데이터의 파이널 최종 값이
그냥 프로세스 값 제일 마지막에 끝난 그 프로세스 마지막 프로세스가 거기다가 쓴 값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inconsistent하게 이제 돼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쉐어드 데이터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 쉐어드 데이터를 컨커런트하게 엑스큐션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런 레이스 컨디션 때문에 이제 인컨시스턴시 문제가 이렇게 레이스 컨디션 때문에 이런 인컨시스턴시 데이터 인컨시스턴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에서 다 설명했는데, 지금 보면은 특히 이런 프로듀스 컨슈머에서는 요 카운트라는 값, 그죠? 요 카운트라는 요 정수형 변수, 요 변수 값이 이제 요게 그러니까 버프에 지금 몇 개 꽉 차 있나, 이제 차 있느냐 이거죠. 이 값이 이제 그냥 실제 버프에 있는 개수, 실제로 버퍼가 차 있는 이 개수하고 안 맞게 되는 거죠. 이 값을, 이 카운트 값은 이 값을 계속 추적해야 되는데 이제 엉뚱한 값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인컨시스턴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이런 컨커런트한 이 프로세서들은 요 쉐어드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는 반드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싱크로나이제이션 된다는 거는 이제 두 개의 프로세서 또는 두 개의 스레드가,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프로듀스가 요 카운트 값을 변화시킬 때는 컨슈머한테 야, 내 카운트 값 건드리니까 내가 카운트 값을 액세스하고 매니플레이션 하니까 너는 내가 이 카운트 값을 건드릴 때 너는 동시에 건드리지 마 하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컨슈머가 이 카운트 값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또 프로듀서한테 너 내가 지금 카운트 값을 쓰고 있으니까 너는 쓰지 마.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알려주면서 동시에 실행이 안 되게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싱크로나이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그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은 그래서 이제 여러 프로세스, 예를 들면 N개의 프로세스. 우리는 이제 앞에서는 지금 N 값이 2였죠. 프로듀스 하나, 컨슈머 하나. 이제 좀 일반화하면 이제 그 N 값이 되는 거죠. N개의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이 쉐어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제 어떤 경쟁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요런 그 쉐어드 데이터를 쉐어드 데이터가 액세스되는 프로그램 코드 영역, 코드의 한 세그먼트, 이걸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요 쉐어드 데이터가 액세스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래요. 그러니까 카운트하고 버퍼 카운트, 요 부분이 액세스되는 요 프로그램 코드, 이 부분이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특히 이제 요거는 그냥 단순히 카운트 값만 체크하니까 실제로 요 값을 변화시키는 요 부분을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컨슈머 쪽에는 요 버퍼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가서 요 쉐어드 되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변화시키는 요 부분이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크리티컬 섹션 그 프로세서가 이제 요 크리티컬 섹션을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이게 실행이 되면서 이런 그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함으로써
이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 인컨시스턴시 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어쨌든 결국은 어떤 프로세스가 그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 프로그램.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이런 크리티컬 섹션 프로그램을 해결하려면은 한 개의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면은 다른 프로세스는 크리티컬 섹션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보장해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면은 크리티컬 섹션 프로그램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즉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크리티컬 섹션 프로그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걸 보장해 주려면은 결국은 이렇게 요걸 이제 인슈어하게 해 주려면은 그러니까 한 개의 프로세스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어느 순간에 봤을 때 여러 개의 프로세스 중에 한 프로세스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크리티컬 섹션으로 진입을 못하게 해주려면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mutual exclusion.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 PI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면 다른 프로세스들은 크리티컬 섹션에 못 들어가도록 이제 해주는 걸 우리가 그런 메커니즘을 mutual exclusion이라고 해요. 그래 줄여서 이제 우리는 또는 줄여서 뮤텍스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이거는 mutual 상호간의 execution이 아니고 exclusion입니다. 그래서 상호 배제.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들어가는 거를 못 들어가게 한 개만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mutual exclus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이제 mutual exclusion을 하기 위해서 mutual exclusion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이 하드웨어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드웨어 기능을 사용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드웨어 메커니즘이 있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해갖고 앞에 제가 이제 목차만 여기 남아 있는데 요 피터슨의 솔루션 해갖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그냥 프로그램에서 유저 프로그램에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과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면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은 그 유저 프로그램에서 이걸 해결하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 OS 레벨에서 제공해주는 메커니즘으로 세마포예요. 그러면 OS라는 거는 OS의 시스템 콜이니까 일종의 OS에 대한 API다, 그죠? API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OS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이거를 하드웨어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OS가 제공해주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이제 이 유저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래머가 직접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바이 운영 체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스킵했습니다. 그래서 피터슨 솔루션은 우리가 안 배울 거예요. 나머지 두 개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요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